난감 상태. 난감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덮어두기가 좋을 것이 자꾸 드러나서 수습이 난감한 상태다. 그래서 소위 망신살이 쫙 뻗쳤다는 때 이런 말씀. 근데 망신살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혼기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망신살 운에 시집장가를 갈 일이 생긴다는 거죠. 망신살이. 그러니까 망신이라는 것은 보여주기 싫은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보통 이제 우리 공직에 있는 사람이 업무상 이렇게 덮어두면 좋은 일이 누가 뒤적거려서 이걸 문제로 삼았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결국 이제 수습하기 어려운, 그래서 이제 본인이 막 시달리는 이런 것이 망신살이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우리 몸, 신체에서 보여주기 싫은 곳이 뭐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자꾸 보여주게 된다는 것은, 남녀 간에 서로 연애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별로 그걸 스스럼 없이 부끄럽지 않게 보여주게 되는 것. 이것도 망신살로 봐서 보통 연애, 상대방이 연애를 걸어주는데 이상하게 그게 싫지 않더라 하는 거죠. 그런 식의 어떤 연애 상황이 잘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노인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자꾸 병원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이렇게 보여주기는 싫은 어떤 신체상을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것, 이런 것도 망신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망신살에는 일어나는 국면이 좀 다양해요. 그런데 이제 망신살에는 또 의외의 뜻밖의 이익도 깔려있습니다. 뜻밖의 이익. 이것도 깔려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그냥 뭐 조용하게 그냥 집에 살림이나 살고 뭐 이렇게, 살림 사는 게 뭐 부모님 밑에서 여자 입장에서 볼 때 부모 밑에서 그냥 살림에 살고 있는데, 살림 살고 있는데, 웬 총각이 와가지고 막 결혼을 하자고, 결혼하자고 막 그렇게 하는 바람에, 결혼하자는 바람에, 막 할 수 없이 손목 붙들려 갔다, 이게. 손목 붙들려서 간 거예요. 가가지고, 지는 몰라요, 이러면서 갔는데, 시집 가보니까 그냥 또 살만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부모 곁에서 이렇게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사는 내용이 좋아졌다 이거예요. 그런 식의 부가이익. 그 다음에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할 수 없이 내가 손을 대야 됐는데, 조금 있으니까 보험 들어놓은 게 돈을 내가 수령한더라. 이런 식으로, 뜻밖의 어떤 이익도 전제되어 있는 것이 망신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장성이라는 것이 인호술이 오를 만났을 때, 장성은 뭐냐면 내가 자꾸 주인공 역할을 하는 거죠. 주인공 역할. 또 여러 일에 가담. 여러 가지 일에 가담함으로써 이제 피곤함을 감당한다. 피곤함 감당. 이 일 저 일에 막 내가 끼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 반환살. 반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일종의 노력에 따른 보상, 이런 걸 보면 됩니다. 노력에 따른 보상. 우리 전쟁을 치른 후에 얻은 어떤 전리품, 이런 게 되고, 노력을 한 다음에 얻어진 것. 그 다음에, 지상에서 편리한 수단을 얻었다. 편리한 수단. 이런 걸 얻는 것이 그대로 반환이 되는 거죠. 예. 만약에 잘못된 말이 아니라 머리로 반환살 두는 게 뭐냐면 편리한 수단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뭘 의미하느냐 하면 그거죠. 천살과 반대 방향이라는 거죠. 반환살이 핵심이 아니라 천살과 그 반대로 잔다. 반대로. 천살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요 뒷부분에 다루어지겠지만
내가 하늘만 멍하니 쳐다본다는 거죠. 모든 게 하늘에만 지금 있다. 이건 뭐냐면 생각으로만 있고, 또 내가 뭐냐면 내가 하늘에 아무리 창을 찔러봐야 어떤 답을 쉽게 들을 수 없다. 그래서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접근이나 범접이 잘 안 되는 상태, 대상 이런 걸 의미하거든요. 그런 대상과 가장 멀리 있는 상태, 이게 뭐냐면 반환살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천사를 피한다는 개념이죠. 천사를 피한다는 개념. 그 천사에서 제일 먼 곳은 뭐냐면 지상에서 가장 뭡니까? 편리한 수단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지상에서 제일 편리한 수단을 가지고 있는, 제일 뭐냐면 내가 접근이 안 되고 힘든 거를 제일 멀리 하고 있다는 건 지상에서 제일 좋은 거를, 편리한 걸 내가 쥐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천사를 피한다는 개념에서 그 반환살이 또 침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뭐 저녁에 잤잖아요. 예. 머리로 예. 뭐 반환살 방향으로 된다. 그렇죠. 그건 긍정적이다 보면 되죠. 예. 무조건 긍정적이다. 뭐 공부하는 학생은 책상을 뭐 어느 방향으로 둔다,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천살. 예. 공부하는 학생도 그럼 반환살 방향으로 잠은 그리 자고, 일어서면은 그대로면 됩니다. 이게 천사라고 반환살 항상 반대이기 때문에, 이쪽 천살 같으면 공부는 그 천살 보고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즉, 천살, 그 다음에 육해살, 망신살은 나보다 뭐냐면은, 에너지가 더 앞서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신분을 내가 끌어올리기 위한 방향이에요. 내 능력 밖의 것. 나보다 형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인호술을 중심으로 보면 사유축이 뭐예요? 사유축이 이 육해살, 망신살, 천살 이렇게 놓이거든요. 그러니까 망신, 육해, 천살은 그룹이 되는 거죠. 이 망신, 육해, 천살은 이렇게, 아까도 망신살 했잖아요. 내가 뭔가 자꾸 들어서 수습을 못한다. 이게 내 능력 밖이다. 도저히. 그러니까 내 몸을 이렇게 안 좋아, 몸이 안 좋아, 의사 선생님한테 맡긴다. 이런 개념이죠. 내가 내 능력으로는 내가 이거 째고 붙이고 못 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지상에서 내려와 있는 것이 망신과 육해고, 천살은 정말로 내가, 정신적으로, 어떻게 극복을 하기 어려운 어떤, 본인의 능력 밖의 어떤 존재, 기운, 이걸 의미하기 때문에, 소위 조상을 하면, 소위 조상이에요. 하늘 같은, 이렇게 존재, 이런 뜻이니까. 하늘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은, 소위 조상. 조상이 결국은 가호를 주는 어떤 방향, 이렇게 보는 거죠. 천살 방향을. 그럼 여기에 인호술생이라는 얘기는 예. 띠를 얘기한 거죠? 그죠. 띠죠. 띠 중심. 띠. 띠를 봤을 때. 그럼 이제 범띠 같으면은 예. 좀 잘하고 싶으면은 예. 천살 방향으로 그렇죠. 머리를, 책을 쳐다보면서 공부를 하는 게 맞죠. 예. 잘 찍어는 막 버드로 딱. 그렇죠. 뭐라고 합니다. 예. 그 다음 반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역마죠. 그죠? 소위. 역마살. 그 소위 역마라고 하는 것이 돌아다니는 것. 돌아다니는. 무대의 이동. 전변. 그 다음에 무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주거, 문서, 전변, 이런 것들도 다, 말을 태워서 바꾼다 하는 개념이 되거든요. 팔자내에 역마살이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대의 전변이 아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직업 분야일 때 안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역마 다음에 오는 게 육해. 돌아다니고 나면 우리가 아파서 누워있는 걸 우리 육해지상이라고 보통 하는데, 말을 타고 막 자꾸 다니면서 육해가 오잖아요. 그죠? 피로감이 온다. 그래서, 육해는 그러니까 고단함. 그 다음에 감당이 어려운 힘, 상황,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살하고, 그 다음에 망신하고 육회 이런 걸 보면 육회는 일종의 저승사자예요. 저승사자. 천살은 말 그대로 염라대왕이고, 대왕. 그럼 저승사자, 그 다음 망신살은 뭐냐면 저승사자의 하수인. 저승사자의 하수인. 이렇게 분류를 하면 천살, 망신, 육회가 대체로 잘, 그 저승사자한테는 내가 뭐 악을 써봐야 잘 안 되는데 저승사자를 잘 사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내가 도저히 풀 수 없는 숙제도 풀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조상천도나 뭐 이런 거 할 때 기도하는 방향을 육회 방향으로 해가지고 하면 더 낫겠네요. 근데 이제 조상은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 이 염라대왕과 같이 거의 내가, 내가 원래 지상에 떨어지기 직전의 어떤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천 다음에 천살지살 이렇게 되잖아요, 원래. 그죠? 천살지살, 이렇게, 내가 지상에 이렇게 내려오기 직전의 상태. 그거는 뭐냐면, 아버지 몸속에, 어머니 몸속에 내가 존재하고 있는 그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이 세상에 내가 모양이 없었던 상태. 그렇기 때문에 천살을 주로 이제 부모는 조상으로 보통 보고, 육회살은 어느 분 내가 잘 모르는 조상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잘 모르는. 즉, 나를 내 육신을 준 그 직계조상과 관련은 되어 있지만, 물이 지어 있잖아요, 물이 지어. 예. 그래서 보통 일종의 그 개운법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방법이 개운법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육회달의 제사를 보통 잘 챙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이 12신살에 관한 이야기는 박일우 선생님의 그 방향을 바꾸면 운이 열린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방향을 바꾸면 시중은 없어요. 시중에 없습니까? 저희가 한 50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저쪽에 사이트 쪽에 뭐 연락을 하셔가지고, 아마 그것도 할인을 해가지고 구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걸 아예 그냥 뭐 왕창 뭐 이렇게 뭐 좀 땡겨난 모양인데요. 그러니까 그 방향을 바꾸면 운이 열린다라는 그 책을 통해서 한번 그거를 여러분이 최소한 3회독 이상 하세요. 3회독 이상 하시면 비록 이제 그 12신살에 대한 어떤 그 공간 접근 형태로 많이 되어 있는데, 이제 제가 보는 견해는 뭐냐면 공간 접근보다 이제 시간 접근이 더 많은데, 그 공간 접근에 대한 해석으로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한번 쭉 한 3회독 정도 하시면, 십신살의 그 활용도라든지 해석법이라든지 이런 걸 상당히 많이 체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육회는, 근데 이게 잘 사귀면 일종의 그 저승사자가 머무르는 곳이니까, 잘 소통하면, 뜻밖의 어떤 도움, 이런 것을 받는, 도움을 받는 어떤 기운으로도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육신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들 있죠. 자, 언제 예를 들어서 뭐 상속을 받을 것이냐, 언제 뭐 증여가 생기느냐, 그거는 육신 가지고는 못 온다는 거죠. 재성이 들어오면 이게 돈이 들어오나? 그게 아니거든요. 상속이라는 건 그냥 문서 형태로 그냥 그대로 내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발생하는 어떤 상황, 이거는 뭐냐면 이런 12신살로 여러분들 접근을 해야 해석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화계가 너무 밑에 내려가니까 여기다 또 써드릴게요. 화계, 화계하고 급살만 하면 되니까. 화계 급살이죠. 화계 급살. 자, 저 다음에 연결해가지고 밑에 보기가, 그러니까, 자, 이거 쓰겠습니다. 이게, 화계. 화계살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삼합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보면 삼합의 끝자가 화개죠. 그죠? 화려한 것을 덮어놨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보통 제론 매듭의 행위. 제론 매듭의 행위. 물론 이제 궤도 수정도 당연히 이루어지죠. 궤도 수정. 즉,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함으로 다, 외부를 막아버렸으니까. 외부를 막았기 때문에 그 궤도 수정이 당연히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제론 매듭의 행위. 그러니까 옛 것을 다시 다루어서 정리한다. 이런 것들이 그 화계의 뜻이 되고, 우리가 대운에서도 화계의 어떤 대운에 들어가 버리면 옛날 거를 계속 다시 매듭하니까 그 행동적으로 행위의 반복 이런 겁니다. 반복성. 행위의 반복성. 행위 반복성. 자, 그 다음에 급살이죠. 급살. 자, 여기 급살지지에 들어가면, 이제 보통 뭐 주맥을 불끈 쥐고, 일종의 우격다짐으로 억지로 밀어붙인다. 이런 어떤 그 동작이 잘 발생하죠. 급살. 그 다음에 제살이라고 하는 것은 활동성이 아니면 억지로 밀어붙이든지 숨는다 뜻이에요. 숨는다. 우리 12운성으로 보면 거의 절제하고 작용이 거의 같다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보면 인호술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우리 병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음간은 두고 양간으로서 병이 어디에 떨어져요? 술에 입고죠. 그죠? 그 다음에 해에 절제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숨는다. 또는 억지로 움직인다. 쫓겨다니면서 억지로 뭘 한다. 이 뜻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제살이라는 것은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꾀를 쓴다.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꾀를 쓴다. 또는 타력을 이용한다. 다른 힘을 이용한다 이런 거죠. 타력을 이용한다. 타력을 이용한다. 그 다음에 꿈꾼다. 뭘 해야 되겠다. 이렇게 꿈을 꾸는 거죠. 왜냐하면 제살이라고 하는 것은 수옥이라고 하는 것이 옥에 갇혀 있으니까 옥에 갇혀서 내가 할 수 있는 행위라는 게 뭐예요? 옥중에서 할 수 있는 게 생각으로 난 앞으로 뭘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죠? 꿈을 꾼다. 그 다음에 나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탈출 피신하려면 어떻게 해요? 혼자 힘으로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다른 힘을 이용해서 뭔가 자꾸 그 SOS를 날리고 있는 그런 어떤 상태, 상황 이런 걸 의미하죠. 그 다음에 뭐냐면 다시 천살로 들어와서 천살은 뭐냐면 하늘만 멍하니 쳐다본다. 하늘만 쳐다본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무인도에서 우리가 이제 그 구호품을 기다리는데 무인도에서 구호품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 그 헬기나 비행기 지나가면서 짐을 하나 떨어뜨려 준 거예요. 어떤 안에 구호품이 들었는지, 의약품이 들었는지, 식량이 들었는지 알 수는 없다는 거죠. 이거 알 수 없는 뭔가가 위에서 지금 까만 점으로 보이긴 보이는데 아직은 내가 내 손으로 지금 그걸 끌어내려 가지고 흘러볼 수 없는 상태죠. 그죠? 그걸 갖다 열어볼 수 없는 상태. 그래서 뭐냐면 하늘만 멍하니 쳐다본다. 그래서 주도권 없어서 정신적 고통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특히 번말 개띠들이 어떤 작용? 바로 이 천살 작용이 노출됨으로써 물론 이제 글 공부를 구하는 사람들 있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막 최고의 꿈을 꾸면서 하늘을 바라보니까 학생이 하늘을 바라본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정말 최고로 좋은 걸 막 꿈을 꾸면서 막 노력하는 이런 긍정적인, 정신적으로는 긍정적이죠. 공부라는 것 자체가 정신적 고통이니까. 그런 정신적인 면에서는 대체로 긍정적 작용이 좀 발생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현실 면에서는 뭐예요? 현실의 눈앞에 뭐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자꾸 정신적인 것 중심으로만 뭐가 막 될 것도 같고 안 될 것도 같고 이런 측면으로 몰려가니까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늘만 쳐다보면서 답답해하는 이런 상황이 잘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육친 중심으로 이렇게 사주 해석을 하는 게 워낙 습관이 되는 사람 그래요. 8차 해석에서 그런 게 다 있어. 근데 실제로 뭐냐면 사람들이 겪는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나 처지, 이런 것과 그대로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2운성에 대한 여러 가지, 12신살에 대한 여러 가지 융통성 있는 해석을 갖다가 전제해 두고 나머지 어떤 육친작용, 그 다음에 신살에 의한 어떤 변화작용,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석을 붙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책을 보시면 전체 참조 많이 될 건데, 이제 보통 운세를 해석할 때, 개화론도 여러분이 또 좀 설명이 들으셔야 적용법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거죠. 개화론이라는 것이, 자, 일반적으로 인호술이 무엇을 만나면, 살을 만나면 망신이죠, 그죠? 망신인데, 예를 들어서 술생이 유를 만나도 한 글자 앞이죠, 그죠? 한 글자 앞이죠, 그죠? 자기 띠의, 이게 말띠한테는 뱀이 망신이죠, 그죠? 일반론적으로는 이렇게 인호술이 다 살을 망신으로 보는데, 오에게는 사가 망신이고, 그죠? 술에게는 유가 망신이고, 그 다음에 인에게는 뭐가 망신이에요? 축이 망신이죠, 그죠? 그러면서 이 망신살 고유의 의미를 가장 많이 적용해 준 데서 이게 유년법에서 이런 원리로 이렇게 어떤 식으로 쓰느냐면 인을 두고 수를 갖다가 지살처럼 쓰고 오를 화개처럼 쓰는 거예요. 인생은 수를 지살처럼, 오를 화개살처럼, 그 다음에 인을 장성상처럼 이렇게 유년 한 해 한 해 운을 읽어 나갈 때 유년법이죠.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인생 같으면 무엇을 역마살로도 쓸 수 있겠다. 자, 보통 올을 장성을 기준으로 해서 두 칸 뒤가 역마살이었죠, 그죠? 그럼 인생은 무엇을 역마로 쓸 수 있다? 진을 역마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술생은 뭐냐면 무엇을 역마로? 자를 역마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올해 충년에 역마로 활발에 걸리던 사람은 누구예요? 해생들이죠, 그죠? 해생. 올해 해생들이 뭐냐면 축을 만나면 올해 실제로 10명 중에 4, 5명이 이사를 하든지, 먼 곳을 가든지, 이런 역마살을 만난 것과 똑같은 작용을 만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예. 자, 그런 어떤 원리로, 뭐냐면 올해 예를 들어서 이제, 인생이 올해 충년을 만났죠. 이게 망신살하고 효과가 같다 했죠. 천살이기도 하지만 망신살과 효과가 같죠. 바로 앞에 한 칸 앞이니까. 자, 이런 경우에 이제 망신살 작용이 보통 이루어지는데, 저게 아까 주로 뭡니까? 이게 수습, 난감 상태. 그러니까 주로 애정에 관해서도, 저걸 이제 별도로 어떤 책에서는 음욕살이라고 부르죠. 음욕살요. 음욕살이라고 바로 자기 지지의 한 칸 앞. 띠의 한 칸 앞에 있는 글자가 봤을 때 그걸 음욕살에 해서 자기가 좋아하든 안 하든 그런 어떤 연애 교제사 이런 것들이 발생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수습하기 어려운 상태를 만든다, 조장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유년법을 써나갈 때는 바꿔서 쓰기도 합니다. 그럼 원리는 여러분이 이제 보셨을 것이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운세 해석을 해나갈 때 어떻게 그룹이지느냐면 아까 천살, 망신살, 그 다음에 육해살. 요게 뭐냐면 사유축이니까 한 그룹 앞이죠. 그죠? 사유축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망신살 해를 만났다 하더라도 어떤 의미까지 천살 의미까지 같이
같이 이렇게 또 육해설 의미까지 같이 해석을 한다 해줘도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그룹에 속하는 게 뭐냐면 지살, 장성살, 그 다음에 화개살이 되겠죠. 화개살. 요렇게. 화개살. 요렇게 해서 같은 의미로 접근해도 좋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연살은 겁살, 연살, 연살, 그 다음에 반한살.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의 그룹으로 어떤 운세를 해석해 나갈 때 비슷한 기운이나 작용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나머지 이제 월살, 제살, 그 다음에 역마살. 요걸 또 같은 어떤 의미로 비슷한 작용이 있는 걸로 해석을 붙여도 좋다 하는 거죠. 예. 지살, 장살, 화개, 예. 목금, 그렇죠. 인호술. 예. 살, 연살, 반환, 한묶음, 그렇죠. 천살, 망신, 육해. 그렇죠. 한국 반묶음. 예. 또 하나는 뭡니까? 네, 뭐 그룹은 4개로 다 해놨는데 반한살, 겁살, 연살. 예. 그 다음에 천살, 육해, 망신. 그 다음에 제살, 월살, 역마살. 제살, 월살, 역마살. 이걸 다 같은 그룹으로 봐서, 그러면 월살을 만나더라도, 주거 변동이라든지 주변 변동으로 해서 옮기거나 바꾸거나 할 일이 많이 생기겠구나. 그 다음에 제살처럼 뭐냐면, 꾀를 쓴다는 말은 혼자 힘으로 다 안 돼서 주변에 뭔가 좀 방법을 좀 빌어서 어떤 목적을 발생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그룹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운, 작용을 같이 섞어서 해석을 해주셔도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사주 해석을 할 때 육친만 가지고 뭐 이렇게 접근해가지고 해석 안 되는 게 막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 예. 그 부지기수를 많은 부분을 갖다가 해결해주고 해소해주는 게 바로 이 12신살에 관한 해석입니다. 12신살에 관한. 그래서 12신살에 관한 그 해석을 여러분들이 꼭 좀 거의 마스터 수준으로 좀 자세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12신살의 논리를 여러분들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합충형판은 여러분이 해석론을 워낙 뭐 많이 봤으니까 합충형판은 그래도 여러 번 해보셨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충은 뭐 거의 뭐 12신살이 능숙해지면 충은 자연이 뭐냐면 역마살과 거의 같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자진생이 무엇을 만나면, 인을 만나면 역마죠, 그죠? 그러니까 인호수를 만나면 다 이게 뭐냐면 그 역마 그룹이 되잖아요, 그죠? 역마설. 그러니까 인신상충, 좌우상충, 신술상충.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2신살 속에서, 12신살까지 거의 다 해결되는데, 또 이런 격각, 상문, 조객, 이런 거 다 아시죠? 격각, 상문, 조객. 그러니까 자하고 인하고, 이 사이에, 예를 들어서 무자일이다 봅시다. 무자일. 자, 무자일을 했을 때, 저 경우에 요거는 수생목으로 봐요? 아니면은 자 따로, 인 따로로 봐야 돼요? 우리가 오행론적으로 배운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게, 저런 건 그냥, 아이고, 이게 재생관을 해줘서 인목이 강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입니다. 그렇죠. 예. 12신살에서 예. 애들이 집을 나갔다. 주로 뭐냐면은, 자, 애들이 집을 나갈 때 애라면 뭐겠습니까? 자, 이게 부모님 뜻을 거절했잖아요. 천살의 뜻을 거절했잖아요. 그죠? 예. 부모가 바로 천살인데,
지가 이 세상에 없었던 곳에서 내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제일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죄를 많이 지은 놈은 뭐냐면 이 반환살로 가요. 반환살로 가고, 죄를 좀 적게 지은 놈은 어디로 가냐면 육회로 간다고, 육회. 누가 있기 때문에. 저승사자가 있다, 저승사자. 아이고, 삼촌이라면서 좀 살려주시오. 내 아버지하고 도망을 했는데, 아버지하고는 대화가 되지 않느냐. 즉, 아버지는 염라대왕이고, 아버지하고 뭐냐면, 이 한물이잖아요. 그죠? 그죠? 축, 유, 사니까. 그죠? 이 노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육회살 방향으로 보통 도망을 가서 어떤 운기를 취하고 있느냐면, 요런 육회살 자체, 즉, 이게 당류자니까, 닭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땅바닥에 막 힙하고, 딱 숨어가지고 딱 등 뒤붙이고 있다가, 또 뽀로록 해가, 그죠?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 범죄를 저질렀던, 가출을 했던, 지금 하고 있는 행위의 어떤 물상을 주로 이 육회살로서 주로 취하고, 그 다음에 육회살을 에워서 하고 있는 놈의 간섭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육회살 에워서 있는 놈이 역마살과 화개살이잖아요. 그죠? 화개살은 뭐냐면, 이게 재생이거든요, 재생. 다시 살아나야 되겠다. 다시 살아나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이게 재론도 되고, 재생이라는 거죠, 재생.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뭔가, 내가 준비하는 것. 그죠? 그 재생의 행위는 주로 이제 의료적인 행위도 되고, 아니면 어디 숨어서 이렇게 쉬는 것도 되고, 하는 거죠, 그죠? 근데 무엇처럼 쉬고서 이게 개술자가 화기가 떨어지죠, 그죠? 개술자가, 그죠? 화기 떨어지면 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뭘 지키죠. 엉덩이 딱 붙이고 앉아가지고. 앉아 붙여가지고 이렇게, 어느 자리에 좀 이렇게 고정을 해서, 그죠? 고정을 해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다. 아니면 닭처럼 땅바닥 헤비팠다가 뛰어다녔다. 이 땅바닥 헤비파는 행위는 이렇게 자기가 뭔가 목적을 갖다가 달성시켜 보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막 길은 찾아보고 있다 이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것을 우리가 거리상으로도 우리가 우리 선천수나 그 후천수 선천수상에 유를 뭘로 둬요? 육으로 두죠. 육.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물론 그게 이제 과거의 그 단위하고는 차이는 있긴 한데, 상징적인 어떤, 이게 6번째 역, 뭐 이런 게 오히려 더, 저 때 말한 나오는 어떤 것의 의미는 더 크겠죠. 뭐 6kg 이런 개념보다도. 네. 사도를 봤을 예. 때, 어머니 자신이 식상관에서 중에 관여라든지 이런 방법이 왔을 때, 예. 좀 많이 있다. 예, 예. 어떻게 하고 있다. 그리고 좋을 것이다. 나중에 보게 마차가 온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이제 돌아오는 건 다시 또 육친을 보죠. 보통 모성을 찾을 때, 인성을 찾을 때에 이제 활동을 멈추고 쉬려고 한다는 뜻이거든요. 돌아오는 날짜는 뭐냐면 우리 육친적인 뜻을 취하고, 나가 있는 방향은 그 자기 띠를 기준으로, 즉, 도망을 간 사람의 그 자기 띠를 기준으로 그 육회살이나 반환살에 숨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예, 예. 예? 나쁜 짓을 했다. 그럼 범죄적인 행위를 했을 때는 무조건 반환으로 가죠. 예, 예, 예. 왜냐면 염라대왕으로부터 가장 멀리 도망가야 되니까. 염라대왕한테 잘못했으니까. 이거는, 염라대왕은 만약 재판관이잖아요. 그죠? 저승사자는 뭐냐면은 잡아들이는 놈, 역할을 하는 것이고. 잡아들이는 역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실제 실관을 할 때, 이런 어떤 육친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해결되지 않는 많은 것들이 무엇으로 해결된다? 이 12신살로 해결됩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게 그 가출 사례는 워낙 많이 봐가지고, 근데 하여튼 뭐 10케이스 중에 8케이스 전부 다 확인까지 다 했어요. 예. 확인까지 다 했는데, 막 그 10명 중에 8개 제가 확인까지 한 바로는 예외 없다 이거죠. 예외 없이. 그러니까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막 마누라하고 막 되게 싸우고 막 바람씨로 간다. 예. 그러면은 이 반환보다는 육회살 방향으로. 에이씨, 내가 3,000원 대 가서 내가, 좀 내 어떤 그 상황이나 처지라도 내가 말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기운작용 때문에 육회살로 가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하여튼 12신사를 워낙 이게 활용하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그 12신사에 대해서는 정리를 잘 해두실 필요 있고, 그 다음에 12신사를 하다 보면 저절로 정리가 되지만, 격각,
상문, 조객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 그렇게 특히 이런 팔자에서 이걸 수생목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 이렇게 여기에 대지해자가 있는 거는 자연히 뭡니까? 이게 육합자에 의해서 바로 한목을 이루어서 그 수가 목을 돕는 어떤 모양이 되지만 자는 인을 절대로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인자가 들어오면서 격각을 만드는 게 뭐예요? 인자가 들어오면서 격각을 만드는 게 신자진이잖아요. 그죠? 신자진. 팔자 내에 신자진 어떤 거라도 있는 사람은 그것이 뭐냐면은 제대로 된 모양을 갖출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빌려 쓰는 모양으로 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그 사람 팔자가 이게 식신이다. 예. 식신이라면 그게 보통 뭐 사번한 사람은 휘하가 되죠. 그죠? 이 휘하의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 빌려 쓰는 격으로 쓰고 있으니 임시직으로 바꿔 쓴다든지. 네. 안 그러면 내가 여러 가지 그 조건을 걸어서 억지로 내가 데려 쓴다든지. 안 그러면 내 보내든지. 크게요. 네. 원래는 내 보내는 게 기본 방향인데 그걸 내 팔자에 있으므로 그걸 갖다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말은 빌려서 억지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 충년에는 뭐가 그게 됩니까? 충년에는 해, 묘, 미. 이게 뭐 해묘미가 식신이 될 수도 있고 뭐 관성이 될 수도 있는데 올해 이게 뭐 묘가 뭐 관성인 사람이다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관성을 억지로 빌려 쓰고 있으니 다른 동네에 가서 뭘 하고 있다? 감토를 하고 있든지 안 그러면 일시적으로만 내가 이 일을 맡아서 하기로 하고 그 직책에 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빌려서 쓰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모양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관한 해석이 정말로 중요하고 많이 활용되는 어떤 요소인데 이걸 뭐 육친을 가지고 올해는 뭐 여기 관성이라면 이게 문을 주잖아요. 그죠? 문화 기일제 그죠? 그럼 올해 뭐 겁재가 와서 뭐 비견이 와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말장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비겁이 오도 이런 작용이 있나? 참 신기한 일이야. 신기한 학문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 가지 그 도구나 어떤 수단이 적다는 건 그거 가지고 소화를 해야 되고 이해를 할 수 있는 한계가 계속 발생한다는 거죠. 네. 분명히 까닭이 있을 것이다. 이런 작용이 이루어지는 데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이런 12신살이나 격각 이론이나 이런 상문 조개 이런 것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이 충분히 해두시면 얼마든지 이래서 이런 작용이 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다니까요. 자, 이해되시죠? 이해는 되는데 소화가 안 됩니까? 이게 실제 실관에 엄청나게 많이 쓰입니다. 엄청나게. 하여튼 진도를 갖다가 어느 부분을 이 부분을 좀 질문을 좀 해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실제로 요게 몇 타임 분량이냐면 이게 우리가 제대로 이런 걸 일일이 다 언급을 하고 넘어가려고 하면 최소한 우리가 3시간짜리로 한 3번은 해야 돼요. 그걸 지금 제가 아주 컴팩트하게 줄여가지고 어떤 정리를 해드리는 건데 이 중에서 뭐 개인적으로 이제 뭐 궁금한 건 이런 거 있으면 거기에 대한 오히려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제가 그 부분을 좀 해소를 시켜드릴게요. 격각살이 뭐냐면 간격되어 있다, 간격되어 있다. 격각되어 있다는 말에서 떨어져 있다는 거죠. 떨어져 있다. 우리가 떨어질 이격되어 있다 할 때 격자 있죠. 그러니까 다리각자 써서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 그게 뭐냐면 자하고 인이 그러하고 뭐 축하고 묘가 그러하고 그죠? 보니까 이제 아시겠죠? 그죠? 뭐 인하고 진이 그러하고 물론 자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다 격각이에요. 다 격각. 그게 결국 뭐냐면 이건 노는 궤도가 다르잖아요. 이건 인호술 궤도고 이건 신자진 궤도잖아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옆집에 살지만 인생과는 완전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팔자 내에 드러나면 어떻게 하면 요 안에 보면 소축자가 하나 또 숨어 있는 것처럼 하죠. 그죠? 일종의 공협이 되죠. 공협은 시키는데 격각되면은 자수가 뭐냐면 인을 돕지 않는다니까요. 수생목을 안 해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뭐냐면, 목극토가 이루어질 것 같지만은, 목극토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를, 목극토보다는 뭐냐면, 축의 작용력을 활발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네가 잘 때면 내가 안 되고, 내가 잘 때면 네가 안 되고, 이런 식이라는 거죠. 시속 게임을 한다는 거죠. 이게. 그 격각을 시켜낸다는 것은. 그래서 이제, 보통 유년을 봐나갈 때, 올해처럼 이제 축년에 걸렸을 때, 이 축자 하나만 가지고 팔자 안에 그 사람 팔자에 대지해, 토끼묘, 양미자가 어느 거 하나로 들어있으면 이건 그냥 빌려 쓰고 있는 게 생긴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재성이라면 자기가 활동 무대잖아요. 그죠? 활동 무대, 그 다음에 자기가 경제적인 어떤 보상을 이루는 어떤 그 환경, 뭐 이 무대가 되는데 그 무대를 빌려 쓰고 있다. 즉, 실제 임차를 해 쓰고 있는 경우에는 그 문대로 가고 있는 것이고, 임차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오히려 도로 뺏길 일이 생긴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이것이 또 뭐냐면, 나이나 띠에 걸려들면 이게 뭐가 되느냐면, 띠에 걸려들면 이제 이 해하고 묘는 뭐냐면 상문조객에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초상이 난다든지, 띠에 돼지띠나 토끼띠가 올해 소축년을 만나면 주변에 초상이 난다든지, 가까운 가족의 횡액이 생긴다든지, 갑자기 부모나 뭐 가족이 뭐 다치거나 이렇게 해서 병원에 누워있으니까 할 수 없이 나도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내 걸 포기하고 거기에 매달려야 되는 상태.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이 상문조객, 격각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직접적인 충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대지해자, 이걸 뭐냐면 이 대지해자가 있다는 이거 팔아치울 일이 있다. 바꿀 일이 있다. 그럼 이게 뭐냐면 식신이라 합시다. 그러면 뭐냐면 식신인 사람 밑에 수하인이나 생산수다이잖아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요? 바꿀 일이 있다. 아니면 내 목적대로 하려고 하면 억지로 꾸어다 놓을 필요가 있다. 꾸을 수 없으면 내가 가서라도 결국은 그것을 채우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예. 이해되시죠? 예. 여러분, 이거 실제로 여러분 살아오신 내용 중에, 내가 이때 이 집을 팔았다. 이때 이사를 했다. 어떤 글자의 작용일까? 이걸 볼 때, 여러분 이 논리를 가지고 자세히 보세요. 한 개도 틀릴 수가 없다니까. 고객을 있다, 뭐. 예? 제가 상고객을 있습니까? 이러면은 상문이나 조객을. 그건 기본적으로 상문조객인데, 그 상문조객이 연띠에 걸리지 않더라도, 달, 날, 시에 걸리더라도, 이건 뭐냐면요. 이게 이제 그 대전제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데, 팔자라고 하는 것은 이 전생에 수많은 어떤, 전생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불알 밑에 있었던 게 내 전생이라. 전생이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 불알 밑에 꼬물꼬물하고 있잖아요. 그게 내 전생이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 육신이 만들어지는 수많은 어떤 그 과정에서 관여했던 그 수많은 조상들의 코드다는 거죠, 코드. 이 사주간지라고 하는 것은, 사주간지는 뭐냐면, 연월이시라는 게, 우리가 물론, 갑자, 신미, 그 다음에 이모, 을사.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이 한 몸을 만들 때 관여했던 여기에 사람 하나 서 있을 때 막 있죠, 그죠? 이렇게 걸려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요 코드 하나, 여기 있는 코드 하나, 또 여기 있는 코드 하나,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자세히 봐보세요. 예. 자세히 보면, 그럼 여기서 뻗어나갔던 그 육친 있죠? 이 육친 친척이, 물론 전혀 남처럼 살아요. 정조대나 뭐 고조대에서 옆으로 뻐그러져 나가버렸는데, 근데 하다못해 여기에 대해서 격각을 해도 그 집에 초상이 나고 있다니까. 상문조객은 원래 띠에만 적용하는 게 아니고 여기도 다 적용하는데 지금은 뭐냐면 다 뿔뿔이 흩어져 있잖아요. 뿔뿔이 흩어져 있으니까 자기가 모를 뿐이에요. 예. 결국은 이 격각이라고 하는 것이 상문조객 이전에 격각이라는 것을 제대로 된 모양이 되지 않도록 꺾어버린다는 뜻이거든요. 꺾어버린다. 예. 그래서 그런 작용이 뭐냐면 이렇게 연월에 대해서 우리가 월과 일에 대해서도 격각이 발생하면 이때에 뭐가 팔리고 부모가 이사를 하면서 그 집을 나를 주고 이런 식의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그럼 직접적인 충이 발생하면 더더욱 그러하고 충도 격각의 물이란 말이죠. 충 자체가 신자진, 인호술이 뭐예요? 서로 격각물이잖아요. 개술자가 신과 자에 대해서 격각.
진에 대해서 충이 물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다 충을 생각하면서도 격각은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격각의 작용도 굉장히 강하게 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 활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걸 보고 자세히 보면 이제 이걸 이제 일종의 뭐냐면은 요 글자를 보고 요게 뭐냐면 인성이죠, 인성. 인성이죠, 그죠? 아니? 요 인성을 갖다가 엄마를 뭐냐면 요게 인성 임일주로 보면 인성이잖아요. 엄마 자체를 바로 신미일주로 보고 해석을 해도 좋고 엄마의 형제 중에 반드시 신미일주의 운명적 특성에 걸려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뭐 신미일주가 물론 이제 뭐 일찍 과부가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과부가 된다. 이러면 엄마 본인이나 엄마 형제, 여형제에 반드시 뭐냐면 그 과부가 딱 걸려있다니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잘 맞히기 게임을 하고 싶으면 막 귀신이다 막 이런 거 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논법을 써도 좋아요. 이게 왜냐면 조상과 반드시 조상의 그 인연법이 걸려있는 코드가 그대로 내려와 있는 거기 때문에 연월일시라고 하는 것이. 예. 아시겠죠? 예, 예. 그래서 어떤 걸 격각하더라도 그 격각에 의한 여러 가지 불안 동요, 구체적인 변화가 발생한다. 그리고 내가 그걸 억지로 유지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억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걸 빌려서 억지로 땜빵으로 이렇게 쓴다는 거죠. 예. 자, 이해되시죠? 예, 예. 그래서 사실 이게 뭐 한 9시간 해야 될 걸 지금 거의 뭐 1시간 한 30분, 뭐 30분 정도 더 됩니다만은 그걸로 줄여놓으니까, 하여튼 뭐 잘 뭐 좀 중요한 원리들만 했는데 적용법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감각이 현실적으로 좀 저걸 다 어떻게 다 해석하지인데, 그 부분을 그러면 다음 시간에 그러면 실관법을 조금 해드려요. 어떻게 해요? 진도를. 예. 실관법을 실관법을 그죠. 지금 하기엔 또 너무 전을 펼치는 격이 되니까 그러면 그 다음 시간에 그 실관하는 원리들을 제가 몇 가지 샘플을 보여드리면 하면서 이제 여러분 이제 뭐 이 도 터지는 소리 나온다니까요. 예. 예. 그럼 그렇게 하기로 하고 오늘은 뭐 진도를 더 욕심을 안 내겠습니다. 그러면 예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러면 그 시험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하죠? 다다음 시간에 후반부에 시험을 갖다가 쳐버릴까요? 어떻게 하고 어차피 기말고사가 뒤에서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우시니까 뭐 어렵지 않게 전에처럼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주제로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어떻게 할까요? 12월 5일날 시험을 치고 그 다음에 12월 19일날 종강을 하는 걸로, 뭐, 그날 수고 종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험 문제를 그러면, 준비를 해가지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뭐, 두 번째 시간에 이렇게, 한 시간 정도 할애해서 한 시간 정도 이렇게 하시죠. 예. 뭐 오늘은 뭐 이 정도로 하고, 또 뵙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